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자, 갑작스럽게 병에 걸리거나 사고로 다쳤을 때 예상치 못한 병원비 지출을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보험이죠. 보험료는 개인의 나이와 또 경제 상황, 가족력 등에 따라서 다르게 산정되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보험은 따로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질병이 있거나 나이가 많아도 가입할 수 있는 보장을 여러분들께 딱 맞게 맞춤 설계하는 방법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에 꼼꼼하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보험 가입을 염두에 두셨다면 이 시간 꼭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 보험 이슈 체크 시간에는 오늘은 2대 질환과 5대 기관의 수술비와 입원 일당에 대해서도 자세히 짚어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의 맞춤 보험 설계 저희 전문가분들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전에 참여 방법부터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으로도 많은 메시지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플랜의 강의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개인의 상황에 딱 맞게 보험 가입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현정훈 전문가님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현정훈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이 벌써 이제 9월 18일인데요. 9월 중순이 되면서 2019년 금년도 이제 3개월 반 정도 남았습니다. 이 시기쯤이면 대부분 금년도 건강검진을 앞두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이런 건강검진을 받기 전에 꼭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네, 바로 내 보험을 점검하고서 없거나 부족하거나 빠진 게 있다면 미리 준비하시고 검진을 받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이런 건강검진 때문 아니더라도 내 보험을 제대로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을 잘 가입하는 요령,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요 4가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보험 기간입니다. 네. 한번 보험을 가입하면 적어도 그 보장이 100세 또는 적어도 90세까지는 보장이 되어야 되지 않나. 내 보험은 과연 어떤가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가입 연령이나 여건에 따라서는 비갱신과 갱신형을 적절하게 선택을 하신다고 하면 보험료 부담도 좀 덜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와 함께 또 챙겨보실 수 있는 게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이라든지 아니면 보험료 납입면제 납입면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선택하시면 아무래도 보험료를 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장 범위입니다. 보장 범위. 보장 범위인데요. 내가 하나의 보험이 갖고 있다면 적어도 그 보험 안에는 사망과 관련된 것, 그리고 살아있으면서 보장받아야 되는 생존과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생존과 관련돼서는 상해, 질병, 배상 책임, 이런 부분까지도 폭넓게 보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과연 내 보험은 어떤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이 보장 금액입니다. 보장 기간과 보장 범위 다음에 살펴보셔야 될 건
얼만큼 보장이 되느냐라는 걸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사망과 관련된 부분들은 적어도 연봉의 10배 이상은 준비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보험료 부담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준비가 쉽지는 않을 거고요. 현실적으로 보면 연봉의 2배 정도는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진단비하고 그다음에 이 후유장애 부분은 최소 1,000만 원에서 연봉의 1배에서 2배 정도는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술비는 항목에 따라 틀릴 수는 있겠지만 1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준비가 되어 있다면 최신 버전으로 내가 가입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최근의 이슈는 이제 입원 일당입니다. 입원 일당 중에서도 입원했을 때 도움이 필요했을 때 간병인을 많이 찾으시게 되는데 간병인 지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내 보험은 그런 혜택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가입 시점입니다. 가입 시점인데요. 자, 보험은 그럼 언제 가입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여러 가지 답변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건강하신 분은 건강채로 가입을 하셔야 되겠죠. 네, 건강하니까. 그다음에 현재 어떤 약을 먹거나 아프다고 하시면 그런 병력이 있으셨다면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나 건강채든 유병자든 이 보험을 가입하기 이전에 꼭 챙기셔야 될 건 입원하거나 수술을 하기 이전에 가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입원이나 수술을 하시게 되면 가입에 제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하나 더 짚어본다면 그럼 진짜 언제 들으면 제일 좋을까라는 걸 저한테 물으신다면 보험 사고 나기 직전에 보험 드시는 게 제일 맞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는 점이 있죠. 그래서 보험은 지금 바로 가입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보험 이 4가지 요소를 모두 살펴보셨을 때 가장 충분하게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보완하시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건강채가 가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 플랜 하나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건강채는 암, 뇌, 심장, 그리고 질병 후유장애, 상해 질병 수술비, 그리고 치매에서 간병까지 모두 올 리스크가 보장되어야 되겠죠. 그러면서도 보험료 부담은 굉장히 적었으면 하는 게 우리의 바람일 겁니다. 제가 설명드릴 게 바로 이런 착한 가격, 저렴한 걸로 가입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인데요. 일단 상해 질병 후유장애는 3에서 100%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네, 3에서 100%. 네, 그래서 기존에 했던 거는 뭐 80% 또는 50% 이상이라면 이거는 가장 작은 후유장애부터 1,000만 원까지 보장이 되고요.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는 각각 1,000만 원씩, 그리고 수술비는 각 200만 원씩 지급이 되고요. 암은 3,000만 원, 유사암이 1,000만 원까지 지급되는 그런 플랜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치매와 관련된 것도 중증 치매가 2,000만 원, 중등도 치매가 1,500만 원, 경도 치매가 500만 원까지 보장되고요. 여기에 장기 요양 등급 1에서 4등급일 때는 3,000만 원까지 보장되는 플랜입니다. 그리고 항암 방사선, 상해 수술비, 질병 수술비에다가 34대 질병 수술비도 200만 원까지 보장이 되는 그런 플랜인데요. 이 플랜은 30년 갱신형 100세 만기랑 20년 갱신 100세 만기 두 가지로 선택해서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30년 갱신 100세 만기는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이고요. 20년 갱신은 앞에 있는 요 치매에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부분으로 일반형입니다. 그랬을 때 30년 갱신은 40대 남자가 39,000원대, 45세가 58,000원대, 50세가 88,900원대, 55세가 145,000원대면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여성분은 훨씬 저렴합니다. 36,500원, 47,000원, 65,000원, 101,000원이면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근데 이제 55세 넘으신 분들이 보험료 부담을 느끼신다면
이제 일반용으로 해서 치매 진단비를 제외하면 50세가 69,800원, 남자 55세가 103,000원, 60세는 152,000원이면 되시고요. 여성분은 50세가 5만 원, 55세가 68,000원, 60세가 10만 원이면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렇게 큰 부담 없이 앞에 있는 이 네 부분을 전부 준비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보상 예시를 하나 들면 이제 치매 부분을 말씀드렸으니까 30년 갱신으로 선택해서 준비가 되셨다면 중증 치매가 아닌 초기 치매, 중등도 치매, CDR 척도 2점 정도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 총 5,40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후유장애가 요 CDR 척도 2점, 중등도면 40%라서 질병 후유장애 1,000만 원이었으니까 40%인 400만 원, 중등도에서 1,500, 경도에서 500만 원, 장기 요양 등급은 1에서 4등급 모두 3,000이기 때문에 3,000만 원에서 5,400만 원이 나오고요. 요거보다 좀 심한 중증 치매인 경우에는 질병 후유장애가 20% 늘어난 60%가 돼서 600만 원 하고 중증 치매 2,000만 원이 늘어나서 7,400 정도가 보장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건강체로서 착한 가격으로 보험을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유병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유병자 보험 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유병자 보험도 워낙에 다양한 플랜을 지금 운영하고 있어서 가입하는 요령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 325죠. 3개월, 그 다음에 2년, 그리고 5년 이내 조건을 내가 통과한다면 아무것도 해당하는 게 없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이런 조건이 해당하지 않는다면 325 보험이라는 걸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3개월 이내에 의사의 소견이 없고 2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 경력이 없고 5년 이내 또 암으로 인한 수술 경력이 없다면 가장 기본적인 간편심사보험을 통해서 준비가 가능하신 거고요. 그런데 325 중에 나는 5년만 해당된다. 3개월이나 2년 이내에는 해당하는 게 없는데 5년 이내에 어떤 암으로 인한 치료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1년 이내 입원 수술이 없으셨다면 3일보험이라는 걸로 뇌하고 심장과 관련된 준비가 충분히 가능한 3일보험이 가능하시고요. 2년 이내에 그 입원 수술이 없다면 3.2보험으로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 325, 3개월, 2년, 5년 중에 내가 3개월과 2년에 해당은 되는데 5년에 암이나 뇌졸중, 협심증, 심근경색증이 없다면 간편 중에서도 가장 간단한 한 가지만 딱 묻는 5년 이내만 묻는 초간편심사보험이 가능하시고요. 이 중에 5년 이내 보는데 나는 이대 질환과 관련된 기왕증이 있었다. 그러면 간편암으로 가능하십니다. 뇌졸중하고 협심증이 있는 분이 또 암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어떤 걱정이 크신데 그런 분조차도 간편암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나는 암은 없고 이대 질환만 있다. 그러면 암과 관련된 부분만으로도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자, 유병자분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 그런 기존의 심사 또는 가입하셨다, 신청하셨다가 거절되신 적이 있으시다면 이제는 다양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든 내가 준비가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샘플을 하나 이제 한 두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325입니다. 3개월, 2년, 5년에 해당되는 부분이 없으시다면 심뇌혈관 질환 진단비 수술비 플랜을 가입하실 수가 있는데요. 허혈성 심장 질환하고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각각 500만 원. 그리고 심뇌혈관 질환 수술비가 1,000만 원. 뇌혈관 질환 수술비 500, 허혈성 심장 질환 500 이렇게 중복해서 가입이 됩니다. 자, 이 심뇌혈관 질환은 요 밑에 것과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특히 허혈성보다 심장 침질환 수술이 훨씬 더 큰 범위입니다. 부정맥까지도 보장될 수 있는 범위라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중복해서 가입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 71대 수술비가 최대 500만 원까지 보장이 되고요. 또 이런 유병자분들은 당뇨 고혈압으로 인한 수술이 일반인보다 굉장히 경우의 수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500만 원까지 보장되는 플랜입니다. 그럼 이렇게 가입되면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진단을 받으면 50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뇌혈관의 허혈성과 관련된 진단을 받으면 대개는 요새 스텐트 삽입 수술을 하죠. 네, 그럴 때 2,5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진단비에서 500만 원, 심뇌혈관에서 1,000만 원, 71대에서 500만 원, 그다음에 요 앞에서 따로 또 들었던 부분이 있죠. 네, 요 수술에 2대에서 500만 원에서 총 2,50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부정맥 수술,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에서는 보장되지 않는 이 부정맥, 이런 부분은 심뇌혈관 질환 수술에서 1,000만 원, 71대에서 5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 고혈압으로 인한 수술 시에는 당뇨 고혈압에서 500, 71대에서 500 해서 1,000만 원이 보장이 됩니다. 요 플랜으로 가입할 때 20년 갱신 100세 만기로 설계를 하면은요. 남자 50세가 46,000원대, 60세가 8만 원, 70세가 11만 원, 80세도 가입이 가능하시거든요. 81,000원이면 됩니다. 요 70세 이후는 뇌혈관하고 허혈성 요 부분이 빠지고, 요 부분은 빠지고, 요 심질환만 되거든요. 그래서 잠시만요. 요 부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요 심뇌혈관 질환 수술 플랜으로 가입하면서 또 하나의 혜택은 보험료 납입 면제입니다. 암, 뇌졸중, 심근경색증 80% 이상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애가 발생이 되면 납입기간 중간에 이런 부분은 진단 하나라도 진단을 받게 되면 보험료 납입 면제를 받습니다. 이 보험료 납입 면제는 요 5가지의 보장이 내가 들어있지 않더라도 진단만 받으면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이제 5에 해당되는 부분 때문에 이제 나는 보험 못 들 것 같아라는 유병자분들을 위한 보험입니다. 3개월과 1년 이내 입원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가입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기존에 암병력이 있더라도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단비, 뇌하고 심장질환 진단비가 500만 원, 그 다음에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이 각각 500만 원 수술비고요. 상해 수술비가 100만 원, 질병 수술비가 10만 원입니다. 그리고 5대 기간, 뇌, 심장, 신장, 간, 폐가 최대 300만 원까지 5대 기간이 연 1회씩 보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일당하고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상 예시를 한번 본다면 뇌혈관하고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을 받으면 이제 5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스텐트 삽입 수술을 하게 되면 1,310만 원이 나오고요. 부정맥일 때는 310만 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낙상으로 고관절 수술을 받았을 경우에는 상해 수술비에서 100만 원이 보장이 됩니다. 이 플랜 보험료를 한번 보시면 20년 갱신 100세 만기로 남자 50세가 34,000원, 60세가 64,000원, 70세가 62,000원이면 되고요. 여성은 36,000원, 61,000원, 59,000원이면 준비가 가능하십니다. 이 플랜도 마찬가지로 납입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이제 8090 진단 수술비 플랜인데요. 최근에 유병자 보험은 최대 90세까지 보장이 가입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진단비 2대 진단비를 200만 원씩, 허혈성 200, 뇌혈관 진단 200만 원, 그리고 심뇌혈관 질환 수술비 1,000만 원 하고 질병 수술비 10만 원, 71대가 최대 500만 원, 그리고 당뇨 고혈압이 100만 원으로 하면
역시 이 플랜도 마찬가지로 뇌혈관 심장질환 진단을 받으면 200만 원, 스탠드 삽입시일 때는 1,710만 원, 부정맥일 때 1,500만 원이 보장이 되시고요. 당뇨나 고혈압으로 인한 수술일 때 600만 원이 보장이 됩니다. 심년갱신, 이제 80에 90세가 가입이 가능한 거라서 10년 갱신 100세 만기로 하면 보험료가요. 남자 80세가 6만 300원, 여성이 3만 700원이면 네, 이 플랜이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동안 연령의 사각지대였던 분들도 이 부분으로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 큰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이제 심질환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드렸는데 이 부분을 한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왜 심장질환이냐? 그동안은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라는 걸 많이 얘기했는데요. 그 허혈성보다도 보장 범위가 큰 게 심장질환입니다. 자, 나이가 들면 이 심장도 늙어갑니다. 그래서 심장 주변에 있는 이 혈관, 관상동맥에 이렇게 이제 노폐물들이 쌓입니다. 이것까지는 그래도 기존에 있던 허혈성 심장질환에서 협심증이나 급성심근 경색증이 발생됐을 때 보상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부분입니다. 이런 심장을 뜨게 하는 막 박동하게 되는 전기 회로가 있는데 나이가 들거나 심장에 이상이 생기면 이런 전기 회로에 이상 신호가 생겨가지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거나 또는 느려지거나 아니면 불규칙하게 됩니다. 그런 게 이제 심방세통인데 이런 부분은 허혈성 심장질환 담보만 갖고 있다면 보상에서 면책입니다. 부정맥이라 그래서 이 부분은 심장질환 수술비를 갖고 있어야만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심장에는 4개의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펌프질을 해가면서 넘나드는데 그럴 때 그 치료문 역할을 하는 이 판막이 제대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노화가 되면 이게 제대로 역할을 못 해주고 느슨해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심장 판막 수술을 할 경우에 허혈성 심장질환에서는 보상이 안 됩니다. 근데 심장질환 수술비를 갖고 있으면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가 아닌 심장질환 수술비를 준비하셔야 된다는 점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특히 앞서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 심장질환은 부정맥을 보장을 해줍니다. 그것도 관열과 비관열 구분 없이 동일한 가입 금액으로 보장을 해주는데요. 그동안은 허혈성 심장질환이 심장과 관련된 가장 큰 범위로 많이 좀 얘기가 됐다면 사실은 전체 심장과 관련된 질환의 81%가 허혈성이고요. 나머지 19% 정도가 이제 판막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부정맥과 관련된 게 있습니다. 이 19% 해당되는 거를 다 보장받으려면 심장질환, 심질환 수술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2019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내 보험을 제대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더욱 완벽하고 그다음 충분하게 폭넓게 준비하셔야 되는데 그 준비 시점은 바로 지금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고 아파서 내가 그동안 미뤘다면 유병자 플랜 다양한 플랜들이 운영되고 있으니까 바로 지금 한번 상담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내 보험을 이런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한쪽으로 치우쳤거나 빠진 부분이 있거나 너무 관쪽으로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담해서 보완하시면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현정훈 전문가님과 함께 라이플랜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이제 최근에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해지기 시작하니까 건강검진 생각하시는 분들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건강검진 전에 미리미리 똑똑하게 보험 준비를 해놔야 유리하다고 하니까요. 미리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최근에는 보장이 훨씬 더 넓어졌을 뿐만 아니라 특히나 유병자분들을 위한 상품이 많이 출시됐다고 하니까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하고 젊으시다면 지금이 가장 유리하시고요. 자, 유병자분들도 과거에 없던 보장들까지
지금 이 시기에 챙겨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도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보험료가 좀 고민이시거나 내게 필요한 보장이 무엇인지 전문가의 도움을 원하신다면 저희 전문가분들을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강의 내용 정리해 드리고요. 보험 이슈 체크 시간 이어갑니다. 네, 보험 플랜 119 곧바로 이어지는 순서는 보험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2대 질환 그리고 5대 기관 수술비와 입원 일당 짚어보기인데요. 자, 아무래도 보험사별로 보장에 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 2대 질환과 5대 기관 수술비와 입원 보장에도 차이가 있는데 오늘은 현정훈, 이숙희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런 부분들을 심층적으로 콕콕 체크해 드릴게요. 자, 먼저 현정훈 전문가님, 일단 2대 질환에 해당하는 뭐 뇌질환이나 심장질환 쪽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의 수술비는 어떤 점이 좀 유리할까요? 네, 좀 보험사마다 이 부분이 같은 또는 비슷한 용어인데도 불구하고 예. 실제로적으로 이제 보장 내용을 보면 좀 차이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 또 가장 최근에는 좀 더 확대된 개념들이 있어서 이 예. 부분을 좀 제가 오늘 같이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이제 2대 질환 그러면 뇌혈관 질환, 또 허혈성 심장 질환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현재는 이 뇌혈관 질환보다 더 큰 보장 범위인 뇌질환이라는 것, 예. 또 허혈성 심장 질환보다도 보장 범위가 큰 심질환 그 부분이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흔히 이제 그 뇌와 관련된 질환 그러면 예. 이제 화면에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뇌출혈이 가장 작은 이제 범위고요. 예. 이거보다 큰 게 이제 뇌졸중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뇌졸중보다 좀 보장이 크다. 그래서 제대로 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이제 뇌혈관 질환이거든요. 근데 이 뇌출혈이나 뇌졸중이나 뇌혈관은 전부 다 질병과 관련된 것만 보장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근데 여기에 상해로 다쳐서 뇌를 수술한다든지 또는 뇌 쪽에 양성 종양이 있어서 수술하는 경우에 이 뇌출혈이나 뇌졸중이나 뇌혈관에서는 보상되지 않는 부분을 뇌질환이라고 하는 가장 큰 범위가 지금 수술비로 운영되고 있는 예. 회사들이 2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왕이면 이런 뇌질환으로 준비하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심질환도 이제 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심장과 관련된 질환 그러면 가장 작은 범위로 급성심근 경색증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협심증 같은 거는 포함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요거 급성심근 경색증보다 넓은 범위인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비 준비를 이제 많이 이제 권유를 했었는데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질병에 국한된 부분인데 사고로 인한 심장 수술이라든지 또는 부정맥이라는 거 앞에서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심장이 빠르게 움직인다든지 예. 또는 천천히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불규칙적으로 움직였을 때 대부분의 진단이 부정맥이거든요. 예. 이 부정맥 수술을 할 때 보상받을 수 있는 건 심질환 수술비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 보험에서 한번 보시고 이렇게 부족하다면
이런 부분을 준비하시는 게 이제 좋은데요. 정리를 한번 해보면 뇌질환이라고 하는 건 기존의 질병뿐만 아니라 상해로 인한 것, 그리고 예. 양성 신생물로 인한 것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또 심질환은 부정맥이나 사고로 인한 심장 수술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면 뇌질환, 심질환에 대한 수술비를 추가로 보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네요. 이대 질환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지금까지 이대 질환 수술비가 질병 쪽으로 좀 국한이 됐다면은 이제는 사고로 인한 보장까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석기 전문가님, 저희가 이 보험사마다 좀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대 질환 수술비와 5대 기관 수술비가 회사별로 어떤 좀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5대 기관 수술비하고 2대 질환 수술비에 대해서 좀 차이점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예. 동일한 용어로 보이지만 실제 보장에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시청자님들이 대부분 뭐 약관을 이렇게 꼼꼼하게 보시진 않지만 보장되는 범위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번 꼭 그 부분을 체크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도표를 띄어서 보면 5대 기관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반적으로 뇌, 심장, 간, 폐, 신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A사를 보면은 신장이 아닌 췌장을 보장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A사는 수술 해당 지금 보장이 되는데 B사와 C사는 연간 1회로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D사와 E사는 지금 5대 기간 중 최초 1회로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시 보장 횟수에 대한 부분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심장질환 쪽으로 스탠드 삽입 수술을 했을 경우에 그분들 같은 경우에 또 재발해서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중복 보장이 되는지 안 그러면 최초 1회인지 안 그러면 연간 1회인지 이 부분을 한 번 더 알아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2대 질환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우선 A사는 가장 범위가 넓은 뇌질환, 심장질환 수술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뇌 심장질환뿐만 아니라 지금 상해로 일어나는 질환에 대해서 그리고 양성 신생물 같은 경우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한 수술비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굉장히 많이 넓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해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뇌질환이 또 보장이 안 되는 보험사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 B사 같은 경우에는 심장, 뇌혈관 질환 수술비 보장이 간혈, 비간혈로 지금 구분이 되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B사는 동일하게 100%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타사 같은 경우에는 또 간혈과 비간혈과 보장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꼼꼼히 체크를 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A사와 B사는 심장질환 수술까지 보장하기 때문에 부정맥 심장 수술비도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따라서 부정맥 수술 같은 경우에는 C사, D사, E사 같은 경우에는 차별이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내 증권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대 질환 수술비나 5대 기관 수술비 이렇게 보장 항목 이름만 같으면 뭐 보장도 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전문가와 함께 좀 비교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요 유병자분들께 또 큰 부담이 되는 게 의료비 입원 일당 부분이잖아요. 이거를 좀 부담은 줄이면서 입원 일당 똑똑하게 가져가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 의료비 중에 이제 가장 그 부담스러운 그 항목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상해나 질병으로 이제 수술을 하고 입원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입원 일수도 좀 길어지고요. 맞아요. 또 예. 이게 또 중환자실까지 이용하게 되면 이 일당에 대한 부담이 큰 그 의료비 항목 중에 하나일 건데요. 이 부분을 좀 더 좀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특히 이제 유병자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더 많이 하시는데, 맞아요. 좀 방법이 있을까요? 네, 요거 질병 입원 일당에 대해서 좀 더 저렴하게 들 수 있는 그런 플랜이 있습니다. 화면에 이제 나올 건데요. 예를 들면 그 유병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입원 일당을 상급병원 입원 일당, 그리고 중환자실 입원 일당, 그리고 수술 입원 일당, 그리고 이제 심뇌혈관 질환과 당뇨, 고혈압 입원 일당 이런 플랜으로 가입을 하시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수술로 인한 입원 시에 큰 보장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험료를 좀 보면 생각보다 저렴합니다. 유병자임에도 예. 불구하고 40세 같은 경우 14,000원, 여성은 18,000원, 50세가 남성이 25,000원대, 여성이 28,000원대, 60세인 경우라도 남성은 49,000원, 여성은 48,000원 요 정도인데요. 여기에 이제 5대 납입면제까지도 이제 있고 20년 갱신으로 하면 보험료 큰 부담 없이 이제 가입이 가능하신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뇌경색으로 내가 쓰러져서 한 30일 입원을 했다라고 하면 이 플랜으로 141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고요. 예. 심장 스탠드로 수술해서 5일을 입원했다. 그러면 41만 원이 나오고요. 또 당뇨합병증으로 수술을 해서 한 7일 정도 입원했다 그러면 61만 원. 또 디스크로 수술해서 한 10일 입원했다 그러면 70만 원. 중환자실 이제 질병 같은 건 중환자실도 많이 이용을 하시게 되는데 10일 정도 입원했다 그러면 무려 320만 원까지도 크네요. 지급되는 그런 예. 플랜입니다. 그래서 유병자분들도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문가 상의해서 이런 그 알찬 플랜으로 가입을 하시면 이번 일당 좋은 그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역시 보험도 알아야지 유리하게 챙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질병 입원 일당 가성비 있게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또 초간편 심사 보험에 대해 좀 알아보고 싶어요. 5년 이내에만 뭐 그 조건만 체크하는 이런 보험이 있던데 전문가들이 보통은 암이나 이대 질환 쪽 그리고 수술비 보장을 많이 얘기하셨던데요. 이게 상해나 질병 수술비 그리고 특정 질병 수술비도 보장이 가능한 걸까요? 네, 지금 뭐 간편보험 굉장히 많이 세분화돼 가지고요.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325 조건 하나로만 간편보험을 가입을 해드렸는데요. 지금 간편보험 같은 경우에는 암, 뇌혈관, 뭐 혈성 진단, 그리고 수술비 보장까지 주요 보장을 다 준비를 해주면서 지금 325 보험도 있고 32 보험도 있고요. 그리고 31 보험도 있고 그리고 한 가지만 보는 간편 심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 가입 연령이 최대 90세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확대되고 가입할 수 있는 연령대가 많이 늘어났죠. 그런데 상해 수술 시 100만 원까지 보장이 되시면서 질병 수술비 같은 경우는 10만 원까지 모든 지금 상해 질병 수술비 보장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 회사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요. 특정 질병비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보장이 많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21대, 40대, 그리고 62대 질병 수술비로 보험사마다 보장 지금 개수는 차이가 있으나 75세까지 200만 원에서 76세에서 90세까지는 100만 원까지 수술비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앞전에 얘기한 것처럼 5대 기간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요. 5대 기간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대로 회사별로 수술 해당 보장이 되기 때문에 뭐 최초 1회 보장인지 아니면 수술 해당 보장인지 이 부분을 조금 체크해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현종훈 이스키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보험 이슈 체크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이제는요 우리가 가장 넓은 보장이라고 생각했었던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을 넘어서 뇌질환과 심장 질환으로도 가장 넓게 보장되는 그런 수술비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이 수술비 포함해서 질병 입원 일당까지 꼭 회사별로 비교해 보시고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부터는 전화 문자를 통해서 꼼꼼하게 보험 상담을 도움드리는 시간이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고요. 걸려온 전화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상담 도움 드릴게요. 보험에 대해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저 같이 일하던 동료가 예. 얼마 전에 암 진단 받았어요. 아, 예.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가입한 게 어떤 건지 알고 싶고, 혹시 암 진단금이 또 부족한 건 아닌가 예. 해서 좀 예. 알고 싶어서 전화 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3년 좀 넘었는데 내장 띈 거 외에는 뭐 별다른 병원 간 건 없거든요. 3년 전에 용종을 좀 내장 제거하셨나요? 용종, 예. 알겠습니다. 이때 좀 보장을 받으셨을까요? 예, 이때 받았죠. 그때는 받으셨고요. 알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지인분이 암 진단을 받으니까 좀 걱정이 더 되신 것 같아요. 예, 암 보장을 더 추가하고 싶다는 그런 말씀이실까요? 예, 맞아요. 알겠습니다.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47입니다. 네, 40대 중후반 되셨고요. 예. 자, 지금 CI 보험도 가지고 계신데 이 보험의 특성은 좀 알고 가입을 하셨을까요?
뭐 아는 친구가 좀 가입하려고 해서. 지인의 권유로 됐죠. 가입을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두 건 모두 갱신이 좀 되셨을 것 같은데 갱신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예. 뭐 실손 갱신된다는 걸 알고 있었고요. 예. 두 건 모두 5년 갱신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이 부분까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올해 47세이신 남성분의 증권입니다. 한화생명이 CI보험과 LIG 웰빙보험 준비해 주셨고요. 두 건 모두 특약은 5년 갱신에 80세 만기로 보입니다. 월 납입되고 있는 보험료는 20만 원을 넘는 상황인데요. 문의사항 확인해 보시죠. 자, 주변에서 이 암 진단을 받은 걸 보고 내 보험도 걱정이 되셨다고 합니다. 암보험 추가로 좀 준비가 가능하다면 이 부분 생각한다고 하시고요. 갱신되는 부분까지 이숙기 전문가님 확인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그래요. 네, 지금 그 두 건의 보험이 가입되어 계시는데 지금 예. 총 납입하시는 보험료가 20만 5천 원 정도 납입하고 계십니다. 예. 네, 근데 나름 꼼꼼하게 준비를 잘 하신 것 같으세요. 그런데 예. 지금 그 증권 내용을 보면은 지금 그 하나생명에 가입하신 상품의 주 계약,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CI 같은 경우에는 주 계약에서 내가 중대한 질병에 대해서 진단을 받거나 수술 시에 뭐 80% 선지급 해주는 제도라는 거는 대부분 시청자님들 알고 계시는데 지금 이 예. 보험 또한 이렇게 80% 선지급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 안에 또 특약으로 진단비를 풀로 좀 이렇게 많이 설계는 하셨습니다. 뇌출혈 예. 보장으로 3천만 원, 심근경색으로 3천만 원, 암 진단비도 2천만 원까지 이렇게 보장 내용을 설계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 5년마다 보험료가 변동이 되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시청자님이 80세까지 보장 보는 그 기간 동안 보험료를 계속 납입을 하시되 보험료가 조금씩 변동이 되면서 납입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보험료가 늘어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납입하시는 보험료 11만 8천 원이 실제 납입 보험료가 아니고 이 금액에서 보험료가 증가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갱신보험료로 조금 보장이 되어 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LIG, 지금 그 우리가 KB로 지금 회사 상호가 변경이 됐는데 이 보험도 굉장히 준비를 잘 하신 것 같아요. 2008년도에 굉장히 뭐 11년 정도 납입을 하고 계시는데 예. 여기에 보시면 하나는 그 상해 의료비로 가입돼 계시기 때문에 혹시 시청자님이 운동을 하셔서 넘어지시거나 안 그러면 다치시거나 이런 상해에 대한 부분을 보장을 받게 될 경우에 한의원까지 보장이 된다라는 부분. 예. 네네. 이 부분은 뭐 혹시 보장을 보셨다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만 체크를 해드리면 우리가 그 사고 난 날로부터 6개월까지만 보장이 되니까 그 안에 보장을 다 받으셔야지만 혹시 내가 6개월이 지연돼 가지고 뭐 1년 한 7개월, 8개월까지 치료를 받으신다라면 그때는 보장이 안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단점이라면 네네. 보장 기간이 짧다라는 게 단점이고 장점이라면은 공제 금액 없이 우리나라 시청자님들이 다 좋아하시는 한의원까지 보장이 된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보상 받으신 적은 있으신가요? 한의원은 교통사고 한 번 나서 네네. 한번 갔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교통사고 시 지금 실손은 내가 납입하는 병원비가 없기 때문에 보장이 안 되는데 여기 상해 예.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뭐 앞전에도 방송에서 많이 나왔듯이 50%까지 보장이 예.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교통사고 났을 때 지급 결의서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서류를 첨부를 한다라면 그 병원비에 대해서 50% 보장이 되신다라는 부분 명확하게 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 보험 또한 너무 보장이 좋으신데 좀 진단비를 보시면 다 1,000만 원씩 3대 진단비 암, 뇌졸중, 심근경색 다 갱신으로 돼 계세요. 그래서 납입을 내가 보장보는 100세까지 보험료를 계속 납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라면 하나생명에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주 보험만 유지를 하시면서 보험료를 완전히 축소를 하셔가지고 특약을 조금 해지를 권유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네, K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손 보장은 너무 좋으시니까 그 부분 두시고 이 상품의 보장 또한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이 부분도 갱신이기 때문에 축소를 한다라면 보험료가 조금 많이 줄어드실 겁니다. 그리고 적립보험료도 조금
빠지고요. 그러면 예. 보험료가 한 12만 원 정도 축소가 되면 이 부분에 보험료가 10만 원 조금 안 되게 빠지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갱신으로 우리가 보험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보험료에 대한 증액이라든지 납입 기간에 대한 부분을 안고 간다라면 조금 불안감이 있거든요. 특히 가장이실 거잖아요. 그죠? 그쵸. 그러면 경제적인 활동을 할 때 보험료가 완납이 좀 됐을 때는 노후에는 조금 안정적인 제도로 갈 수 있게끔 제가 권유해 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 많이 방송하고 있는 무해지, 저해지 상품으로 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암 진단비는 CI 같은 경우에 주계약을 갖고 가기 때문에 2,400만 원까지 보장이 되시니까 이 부분을 안고 암 진단비 2천만 원하고 뭐 뇌졸중 2천, 심근경색 2천을 넣는데 우리가 방송에 조금 전에 드린 것처럼 뇌혈관 진단비가 지금 40대 후반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1,000만 원씩밖에 가입 안 되는 회사가 많으세요. 그러면 거기에 1,000만 원에 수술비, 우리가 대부분 진단을 받으면 수술할 확률도 많이 높기 때문에 수술비를 1,000만 원씩 이 부분을 같이 한다라면 보장 부분은 훨씬 더 넓어지니까. 그리고 뭐 여기에 특정 질병 수술비라든지 질병 상해 수술비까지 플러스 한다라면 갱신되지 않으면서 보장은 100세까지 해서 보험료가 10만 원 조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래요? 현재 납입하는 보험료에서 크게 늘어나지 않고 갱신 보험료에 대한 부담 없고 그리고 그 보장 자체도 늘어나면서 이런 부분으로 준비를 하시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그렇군. 예. 네, 잘 들으셨죠? 예. 그래도 두 건 모두 보장이 괜찮았어요. 대신에 좀 문제가 예. 있었던 부분 때문에 주계약 위주로 좀 감액을 하시고요. 저희가 예. 대신에 오르지 않는 비갱신에다가 문제점으로 꼽아드렸던 보장 범위나 기간을 좀 확대해 드렸습니다. 예. 보험료는 뭐 한 4만 원 정도 오르는데 그래도 갱신되지 않으니까 훨씬 더 유리하실 것 같아요. 예. 장기적으로 보면 그럴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전화뿐만 아니라 문자로 짧게 남겨주셔도 저희가 상담 도움 드립니다. 하나 열어보죠. 네, 문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129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70세 아버지께서 지난 1월에 간편심사에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작년 11월 대장용종 2개 제거 치료력이 거절 사유였는데요. 오늘 강의에 나온 간편심사로 지금은 가입 가능할까요? 라고 좀 걱정하셔서 문자 주셨습니다. 현종훈 전문가님, 용종 제거하신 지 1년이 아직 채 안 되셨는데 오늘 강의 시간에 만난 보험 가입 가능할까요? 네, 이게 이제 그 시청자분께서 이제 금년 1월에 간편 심사를 아마 의뢰를 이제 하셨는데 작년 11월에 이제 대장용종 2개를 이제 제거한 게 이유가 돼서 이제 거절되셔 부분으로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최근에는 이런 부분이 대폭 경증 질환으로 이제 대장용종 치료력이 분류가 돼서 좀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시청자분처럼 어떤 대장용종이나 위용종을 제거하셨더라도 10일 이내에 입원을 했고 그다음에 치료 종결이 되고 한 달이 넘었다면 다시 한번 이 심사를 한번 이제 진행해 보신다면 요거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이제 정확하게 내가 이제 대장용종 몇 개, 그다음에 언제 치료했다라는 걸 고지만 하시고 이 외에 어떤 다른 어떤 입원이나 수술력이 없으시다면 최근에 그 대부분의 손보사에서는 이런 용종과 관련된 제거는 경증 질환으로 분류를 해서 고지 후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이것도 고지도 싫다 그러시면 앞서 강의 때도 말씀드렸던 이제 초간편 5년 이내 뭐 하나만 보는 거, 암과 관련된 입원 수술력만 없다면 가입하는 초간편 심사 보험도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거절 당하셔서 속상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는 좀 완화가 돼서 경증으로 완화가 됐기 때문에 용종 제거력도 지금 심사 받으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초간편 보험도 생각해 보시고요. 다음 문자도 열어볼게요. 자, 273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최근에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고혈압 유병자도 이거 가입할 수 있는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이숙희 전문가님, 아프면 간병비가 또 큰 부담인데 유병자분들 가입 가능할까요? 네. 지금 간병비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유병약자도 간병인 지원보험금 가입 가능하십니다. 네, 간병인 지원 일당은 일반적인 입원 일당하고 달라가지고 우리가 병원 입원 시 입원 일당액이 아닌 간병인 지원을 요청했을 경우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장 내용인데요. 따라서 유병자의 경우 병실 생활이나 치료에 있어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간병인 제공 보장이 더욱 필요했을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장이 되는데요. 현재 유병자도 가입 가능한 보험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병인 지원은 지금 입원 일당 같은 경우에 보장 금액 같하고 조금 다르게 보장이 되는데요. 가입 가능하시니까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병자 분들도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능한 회사가 따로 있다고 하니까 전문가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더욱더 유익한 보험 정보로 다시 돌아올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